한창 젊은 날에는 내가 한 대로 다 돌려받고 열심히 살면 그만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니 그게 그렇게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끝끝내 열심히 사는 길을 선택했는데 왜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고 당시에는 전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딱 중간에 속하는 나이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네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다. 좀 더 있다가 할 줄 알았다며 의외라고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차피 이런 건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저는 저대로 결정했고 진행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 위였는데 정말 멋있고 어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남자답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고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해서 신혼 무렵에 애가 일찍 생기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 저도 초반에 입덧을 하고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 무렵쯤부터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맨날 회식이네 야근이네 하며 집에 거의 없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가 맨날 웩웩거리면서 힘들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본인 일이 바쁘다는 등 시댁에 뭔 일이 있어서 고치러 가야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하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안 그래도 임신하면 여자가 예민해지는데 저를 이렇게 맨날 혼자 두고 밖으로 다니는 남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오롯이 혼자 집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대도 대꾸도 하지 않고 잠만 잘 뿐이었고 절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남자가 이렇게 밖으로 돌면 뻔하다지만 역시나 제 남편도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매일 그렇게 회식 핑계를 대며 총각 친구들과 밖에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을 다니고 바람도 마음껏 피워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똑같이 고주망태가 된 웬 친구를 같이 집에 데리고 들어왔던 날 때문이에요. 새벽녘에 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어주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는 같이 남편과 들어와서는 아가씨를 부르라는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고 있더군요. 완전 정신이 나간 채로 둘 다 현관 앞에 널브러져 있는데 저는 도저히 마음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남편 옷을 뒤져보니 여기저기 술집에서 나온 듯한 영수증이 들어있고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결국 임신 막달이 다 되어가는 임산부는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결혼 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울며 하소연을 했어요. 친구 말로는 자기가 볼 땐 술집에 가서 엄한 일을 하고 온 것 같다며 제대로 야단치라고 하더군요. 이건 굳이 친구 입으로 듣지 않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일이라 남편이 일어나는 순간 저는 붙들고 따지게 되었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영수증 뭐야? 당신 지금 임신한 부인 놔두고 밖에서 바람 피고 다니는 거야? 빨리 일어나 봐. 이에 남편은 거세게 성질내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옆에 같이 들어온 친구인가 회사 동료인가 하는 사람도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요. 아, 자꾸 건드리지 마. 아, 졸려 죽겠는데. 가서 해장국이나 끓여와.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참견질이야. 얻어맞기 싫으면 국이나 끓여. 이 말을 듣고 너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저는 감당되지 않았고 계속 남편 옷을 붙잡고 당장 일어나라고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그쯤 되니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정신이 들었는지 일어나서 말리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저에게, 적어도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이 일만 생각하면 다시 남편 멱살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남편은 계속 자기 양복을 붙잡고 소리 지르는 제가 성가셨던 건지 저리 가라며 저를 옆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저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고 몸집도 큰 남편에게 내쳐져 몸에 심한 무리가 갈 정도로 넘어지게 되었죠. 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그 동료조차도 이젠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렇게 마셔댄 술도 절로 깨버린 건지 달려와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아무리 대충 봐준다고 해도 배가 만삭인 임산부였어요. 당장 오늘 아기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태로 밀려서 넘어졌으니 적잖이 무리가 갔으리라 생각했는지 그분도 정신을 확 차린 것 같았죠. 남이 봐도 당황스러워 달래기 일쑤인데 남편은 그 광경을 대충 보더니 짜증난다면서 그 길로 양복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어요. 이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내내 배가 아릿하게 아파오는 느낌을 받아가며 괴로워했었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고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너무너무 서럽더군요. 이렇게 저를 밀친 것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당장 너무나 큰 출산이라는 일이 제 앞에 있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저는 아기를 낳게 되었고 무척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예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빠랍시고 그 자리에 오긴 했지만 이후로 집에 왔을 때도 여전히 밖으로 돌며 애와 부인이 없는 남자처럼 지내더군요. 아기는 한창 울어대고 용품들은 부족하고 분유값도 적지 않은데 남편은 계속 월급을 아주 조금씩 드문드문 기분 내킬 때만 주었어요. 가뜩이나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고 출산 전 겪었던 그 폭력적인 사태와 산후 우울증까지 거친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보고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남편은 오랜만에 들어와서는 아기를 좀 만져보더니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는 저를 또 귀찮다며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기를 보며 몇 번이나 참았던 이혼을 내뱉게 되었는데 남편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꼬박꼬박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주제에 뭐? 이혼?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말을 저에게 내지름과 동시에 옆에서 아기가 깨건 말건 저에게 물리적 행동들을 가하는데 결국 문을 열고 뛰어나가 옆집 아줌마를 불렀고 경찰을 불러 마무리하게 되었죠. 이 일을 겪고 나니 남편이 너무 무서워져서 반드시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작은 집만 갖고 나왔고 복잡한 절차 끝에 겨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대충 상상만 해도 하늘이 노랬지만 역시나 세상은 만만치 않더군요. 100일 조금 넘긴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아기가 시끄럽게 울어댄다고 쫓겨나기도 해보고 너무 힘들고 서러웠어요. 저도 몸이 아직 아물지 않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 맡길 곳도 없었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 갖고 있던 적금도 턱없이 모자라 결국 아기를 데리고 숙식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든 견뎌내가며 아기 낮잠 잘 시간만이라도 조그만 부업을 하며 간간히 생활을 견뎌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지옥같이 힘들었던 육아의 날들도 차차 지나가고 아기도 밤에는 어느 정도 잠을 자고 낮에는 제 말을 듣고 조금은 컨트롤이 되는 시기가 되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고깃집이며 여기저기 돌면서 무조건 일하게 되었어요. 중간중간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또 식당의 사정을 말하고는
제가 애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다가 집에 데리고 있다가 열이 좀 내리면 같이 식당으로 데려와서 안쪽 방에서 놀게 하게 하기도 했고요. 돌아보면 아이가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던 차장님도 애를 데리고 오는 날들이 빈번해지고 제가 자꾸 애 신경 쓰느라 일에 집중을 못하니 얼마 안가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이때는 맨날 울면서 출퇴근길 다녔던 것 같아요. 간신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거기서 연락이 안 오는 날에는 안심하며 퇴근을 했고요. 식당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절 찾으면 그땐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 하나만 보고 있는 아이고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니 모든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점점 아이가 크고 학교에 가게 되니 그쯤 되니 말귀도 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법 할 때라 그렇게 어렵진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식당을 돌면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애가 좀 커서 살만하니 저에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더군요.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을 초반에 오픈했는데 그 부분을 안쓰럽게 여겨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보였어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다 보니 저는 쉽게 저에게 느껴지는 호의에 대해 무조건 의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누군가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힘들겠다며 선물 같은 걸 챙겨준다면 잘 받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한번 받았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일했던 식당 사장님은 크게 가게를 여러 곳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처음 일을 구하러 갔을 때 사정을 말했거든요. 그땐 어쩜 이렇게 고생하면서 홀로 잘 키워왔냐고 대단하다 하셨지만 얼마 지나고서야 그 말도 다 가식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매일 집에 가는 길에 음식도 챙겨주시고 우리 딸 용돈 주라며 얼마를 봉투에 따로 넣어주시기도 하고 처음엔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글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흑심을 저에게 드러내시더군요. 저는 그날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길로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가게에 있던 제 조그만 짐들을 다 싸서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연정씨, 사는 게 참 고생스럽지? 맨날 돈 벌고 딸아이 키우고 너무 고생이 많아. 내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볼래?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연정씨를 아주 괜찮게 생각했어. 나랑 애인 사이로 지내는 게 어때? 월급에 100만 원은 더 얹어서 줄게. 이거 내가 진짜 연정씨를 귀하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소름 돋도록 무섭고 끔찍하고 흉측한 이야기였어요. 그건 아이가 아파서 애를 업고 식당에 다니던 때 돈이 없어서 남은 쌀을 아껴서 밥을 짓고 아이랑 나눠 먹으면서 울던 날들보다 더 끔찍한 바닥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죠. 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뛰쳐나왔고 집으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때마다 끊어버리고 피했어요. 이렇게 제가 고생하는 와중에도 저는 딸에게는 이런 세상의 무섭고 흉측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싫었고 모든 부분으로부터 눈을 가려주고 싶었어요. 기왕 나는 세상의 매운맛과 쓴맛을 다 봐버렸지만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딸아이에게만은 이불을 덮어서 가려버리듯 조금도 모르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더 딸을 열심히 공부시켰고 또 금방 식당에 취업해서 그쪽 아줌마들에게 아이들 키우는 정보나 학원 얘기 등 많은 것들을 물어가며 딸의 앞날을 위해 노력했어요. 사실 저도 한때는 한창 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꿈들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빠르게 결혼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식만 먹여 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잘 되길 바랐어요. 다들 사는 환경이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보다는 아이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기저기 물어가며
학원 정보도 알아보고 딸 앞으로 대학교 학비용 적금도 힘들게 쪼개서 넣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딸은 중간에 사춘기가 한 번 오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겪진 않았고 제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딱히 불만도 갖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아마 돌아보면 그 아이도 불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책이 있고 옷이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저는 그걸 떡하니 사주지는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독서실이며 집이며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건 아니건 늘 끊임없이 좋은 성적을 내어왔어요. 또래 친구들이 남자친구 사귄다는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그런 건 흘려들으라며 대학 가고서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와 딸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서 이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저에게도 있어서 참 동경하는 곳이었고 멋지게만 느껴졌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딸이 가게 된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설레더군요. 딸도 무척이나 보람있게 생각했고 저도 그간 모았던 학비 통장을 주면서 말을 했어요. 현주야, 이거 엄마가 쭉 모아놨던 거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가는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거야. 서울 가서 작은 방 하나 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엄마가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학비 보내줄게. 정말 고생했어, 우리 딸. 한편으론 한 번도 본격적으로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딸이었기에 과연 혼자 밥도 챙겨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싶어 걱정되기도 했었죠. 작은 공간을 하나 얻어서 살게 되었을 때도 주인집에 잘 부탁한다며 얼마 더 챙겨드리고 수시로 전화하며 딸을 신경 썼답니다. 딸 역시 처음에는 서울에 홀로 가면서 약간 겁도 났는지 저에게 매번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우리 딸이 거기서 잘 버텨주기를 매일의 일상들을 잘 살아내주기를 눈물겹게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입학 후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는지 저에게 쭉 보고를 해왔고 딸의 학비는 몇 년 정도 안정되긴 했으나 매달 서울에서 생활할 돈들도 부족할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딸에게 갈까 고민했다가 그것도 딱히 대책이 없고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이 그럭저럭 저에게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걸 접고 서울로 올라가 제가 어떻게 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일단은 매번 그런 고민만 하면서 일하는 족족 딸에게 부치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절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안 좋고 어깨에도 담이 온 듯 몸이 좀 아파서 그날은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나가서 무거운 것들을 들고 반복적으로 힘쓰다 보니 무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현관문 쪽으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옆집 사람인가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 몸이 안 좋아서 신경 끄려고 하는데 누가 배를 누르더군요. 웬 아기 목소리도 나고 해서 명절도 아닌데 누가 우리 집을 잘못 알고 왔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배를 누르기에 겨우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갔는데 딸이 반복해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안에 없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온 것에도 놀랐지만 한눈에 황당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딸은 혼자 갑작스레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뭔가 용건이 있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양옆으로는 딸이 데려온 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웬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저를 난감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또 그 옆으로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만한 웬 아기도 있었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뭔 일이냐고 했는데
딸이 하는 말에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순간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딸의 눈을 쳐다봤지만 딸은 긴장한 듯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제 눈을 보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도 열지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옆에 있던 아기가 우리 딸 바지를 붙잡더니 엄마, 맘마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 광경을 보니 이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더군요. 냅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엄마? 응? 엄마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현주야? 네가 왜 엄마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딸은 고작 20살이었고 딸 옆에 있던 그 아기는 아무리 그래도 한 3살 정도는 되어 보였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자기 정체를 전혀 알리지도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서 있다가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저 현주씨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이쯤 되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셋 다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의 반은 넋나간 상태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앞서 제 얘기 쭉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딸만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저에게 딸은 정말 발등을 찍어도 보통 세게 내려 찍은 게 아니었어요. 일단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도 하지만 그 아기는 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닌 게 딸은 그 아기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듣고 무슨 자선 사업이나 봉사를 하려나 싶은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100번 양보하고 또 해도 이제가 20살이 되어 명문대에 진학해서 생활한 지 6개월쯤 된 아이가 17살이나 많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려고 하고 그 남자의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기가 막혀도 너무 막히는 게 같이 따라온 저 사장은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한 여자 사이에서 저 3살짜리 아들을 홀로 맡아서 키우고 있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제 딸과 눈이 맞게 된 거예요. 알만한 거 다 아는 어른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성년자였을 아이에게 연심을 품어 동거를 시작하다뇨. 어쩐지 주인집 아주머니가 딸이 집에 자주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좀 이상했어요. 그 집에 가서 지들이 엄마 아빠 놀이에 소꿉놀이라도 하는 마냥 셋이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중에 그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여가며 앵무새처럼 죄송하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제 막내 동생 뻘쯤 될 법한 나이가 되어서는 조카뻘인 아이를 재혼처로 맡겠다니 진짜 눈이 뒤집어지고 욕지기가 쏟아지더군요. 내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도 자기 자식 중한 거 알아서 그렇게 끼고 키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저 서울 가서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수업 받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우리 딸. 진짜 내 뒤통수를 때려도 유분수지. 이날 정말 골이 다 아프고 절절히 울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어요. 반복해서 계속 결혼 허락해달라는 그 남자가 너무 꼴보기 싫어 그만 분노의 따기를 날려버렸죠. 솔직히 누가 부모라고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알 거 다 알고 사회에서 할 거 다 해보고 가정까지 이뤘던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꿰어낸 거 아니에요. 더 죽을 맛인 건 딸이 이 일로 완전히 저에게 돌아섰고 완벽하게 대립구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 오빠 때린 거야?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오빠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지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기 오빠를 감싸 안고 팔짝팔짝 뛰어대는 딸은 그 길로 자기네 그 오빠를 데리고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 아기를 들쳐안고는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바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그걸 아무리 다시 봐봐도 답이 안 나오고 요즘에 저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심정입니다. 엄마, 나는 그간 엄마가 바라는 대로 쭉 살아왔어. 내 인생은 엄마가 날 낳아준 거지. 내 인생까지 조종하려고 낳은 건 아니잖아. 나도 내 삶 살고 싶어. 이미 상훈 오빠랑 혼인신고도 했고, 라유리는 내 아들이야. 공부도 지긋지긋하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도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랑 안 보고 살 생각이야. 이런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촌스러운 말을 제가 하고 있게 될지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입 주변에 피가 맺히도록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어가며 키워왔는데 차라리 속도 위반해서 멀쩡한 또래 남자아이를 데려온다고 해도 속이 끓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애가 남이 낳은 자식을 키우며 지보다 나이도 삼천벌로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시중 들고 살겠다며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길래 봤더니 그 남자놈이 연락을 해서는 자꾸 허락해달라, 조만간 또 찾아뵙겠다며 잘도 어머님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뒤통수에서 뭔가 줄이 툭 끊기는 듯한 아주 역겨운 감정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너무 속이 끓고 답이 안 나와서 며칠 출근도 못하고 알아 누워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선 당장 딸을 빼내오고 싶지만 딸의 생각이 너무 강한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을 곧 죽어도 응원은 못 해주겠는데 말이에요. 제가 쓰러지고 그냥 다 끝이 나봐야 딸이 정신을 차려줄까요? 요즘 뭘 생각해도 의욕이 없고 가슴이 멍든 것처럼 아파옵니다. 그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건지 딱히 답이 나오지 않네요.